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벌써 50번째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잘 출발해서 이제 1월 중순 넘었으니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오늘은 내 성격이 어때서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시 그 문제에 앞서서 필통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오색무늬 찬란하게 모란을 이렇게 철에다가 수놓았습니다. 철에 이 꽃잎 이렇게 모란은 이제 풍성, 이 중국 수상 같으네요. 예, 이런 걸 상징하는 필통인데 자그만합니다. 아담한 이런 필통처럼 여러분들도 또 아담한 인생을 갖고도 되고 아담한 성격이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격 하면은 이게 정신적이고 물리적이고 심리적이고 또 문화적인 그런 융합체입니다. 이게 개인의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제 캐릭터,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행동 양식을 성격이라 합니다. 그래서 기질이나 성질이 더 상위 개념이라면, 더 포괄적이고 큰 개념이라면 이것은 그 밑에 있는 하위 개념으로서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어떤 개인의 특성을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성격이 어떻다느니, 성격이 모질라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오래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보면 내가 참 내성적이라서 어릴 때 학교 다니는데 적응하는데도 힘들었고 아이들한테 따돌림 당해가지고 힘겨웠는데 어찌 그리 내 새끼도 나를 닮아가지고 성격이 그렇게 내성적인지, 숫기도 없고, 그래서 학교에서 제대로 적응이나 하는지 왕따를 당하지 않을는지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 성격을 고칠 수 없냐고 이렇게 묻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성격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이 과연 나쁠까요? 이게 성격을 연구하는 것은 이제 심리학, 그리고 이제 이 성격은 행동 연구인데 대개 미국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은 그 문화 풍토부터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외향적인 것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고,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듯이 자기를 드러내야 사는 사회입니다. 그렇게 외향지향적 사회죠. 근데 우리는 유교문화권에서 살아서 열을 알아도 하나만 아는 듯이 겸양지덕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을 강조하는 상명하복의 사회, 유교적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살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내향적이어야, 내성적이어야 살아남았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그 이름에 영, 순,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되게 체제에 순응하라, 남자한테 순종하라, 사회 문화에 적응하라. 그래서 그냥 이 출생 순서로 붙인다든가 아니면 이 순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정숙하라고 해서 정자도 숙자도 많이 들어 있죠. 그런 문화권에서 사는 여성들이 내성적 성향을 원래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측면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그렇게 성격을 친구 만날 때와 자녀 상대할 때와 배우자 상대할 때 다른 성격, 다른 어떤 얼굴을 구사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에는 사실 우열이 없습니다. 열등하고 우월한 게 없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부터, 그리고 학교에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외향적인 사람들이 뭔가 막 활달하고, 그리고 인맥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 프리젠테이션이다 면접이다 해가지고 발표를 잘해야 되는데,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초기에 그런 사람들이 돋보이게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두뇌 활동, 이른바 브레인스토밍 그러죠. 이 뇌력을 모으는 회의를 해보면은 사실은 그런 단체 회의에서,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적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나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은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분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종대왕이나 뭐 박정희를 이 현대 그리고 조선시대의 뛰어난 지도자로 보죠. 근데 그 사람들 성격도 내성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 성격까지도 이렇게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성적인 성격이 이 21세기에 막 외부로 드러내는 이 교통통신이 발달한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 많이 만나야 하는 그런 시대에 좋느냐? 역시 지금도 좋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그 민족을 드러낸다거나 자기 성향을 드러낸다거나 종교적 신념이나 시오니즘 이런 걸 드러내면 곤욕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자기 뭐랄까 이 방어적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곧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마저도 내성적으로 이 사회에 이렇게 뭐랄까 저변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경제, 문화, 사회, 정치, 학문 뭐 장악 안 한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이 이게 인내력이 많고 그리고 절제력이 있으며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나가는데 강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내성적인 사람이 21세기에도 역시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열이 없이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대로 내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대로 강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구분하는 것 자체를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전과 환경에 의해서 이 성격이 결정되는데 성격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기준을 잡아서 양분할 수 없는 어떤 경향을 말할 뿐이지 그렇게 물을 자르듯이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재단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성격은 유용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자기를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파악하는데 예정론에 입각하다 보니까 유교에서는 이 그 인재 예정론 즉 위인을 이렇게 하늘에서 낸다는 영웅은 대통령은 하늘에서 낸다는 그런 그 믿음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타고난 이 성격이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가 사주팔자다, 뭐 풍수지리다, 또 그 혈액이다, 체질이다 이런 걸로 뭘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막 까칠한 무슨 뭐 B형이니 무뚱하면 좀 무둔하게 보이고 듬직하기는 하지만 뭔가 그 민첩하지 못하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혈액형이나 이 사주팔자니 뭐 주역이니 명리니 성명철학이니 이런 걸 많이 따지는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정론의 입각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타고났는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태생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정해지도 않고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사주팔자 좋은 사람들이 궁합 좋은 사람들이 왜 싸우고 그렇게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리 잘 헤어지고 황혼에도 헤어지고 그럽니까? 그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유형화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 유형화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식은 우리가 한국식으로 받아들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를 막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 뭐랄까요 주장을 학자들이 세계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그 뭐 유학파들은 어느 구석에서 그냥 어느 대학에서 그런 그 뭐랄까 자기 과시적인 그런 교수 밑에서 지도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마치 최고의 학자처럼 최고의 세계 석학한테 배운 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스승도 높이고 자기 유학 뭐랄까요 그 자본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이게 잘못된 사고입니다. 근데 이제 동양 오면 물론 한국에 오면 겸손해지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많이 알아도 겸손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교식으로 서양 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막 자신 있게 그냥 전부 다 공자처럼 막 나도 공자다, 나도 공자다, 나도 맹자다. 그 미국 학자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동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야, 정말 얼마나 대단하면, 얼마나 자신 있으면 저렇게 공자를 자처하는가, 맹자를 자처하는가 하는 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학자를 세계 석학으로, 그리고 자기는 그 세계 석학의 제자처럼 여기는데, 이거는 우리가 학문이나 문화를 받아들이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미국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한국식으로 수용을 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성격을 유형화하고 있는 게 아주 많죠. 몇십 가지라고 하죠. 아주 유명한 게 이제 MBTI라고 하죠. 마이어스 브릭스 그 성격 유형 그런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그 외향형이다, 뭐 내향형이다, 또는 감각형이다, 직관형이다. 뭘 판단할 때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냐, 사고적으로 받아들이냐, 또는 실천적이냐, 인식적이냐, 이렇게 이제 그 대비해가지고, 그러면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곱하면 16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MBTI 뭐 성격 조사를 해주느니, 면접을 통해서 그것을 규정해주느니, 또는 그런 연구소도 있고, 그걸로 파먹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거 뭐 믿고 참고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을 맹신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를테면 그 문항을 보면은 당신은 다른 사람과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까? 쉽게 어울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조용히 혼자 있으면서 말이 없는 편입니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면서? 당신은 혼자서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다른 사람 많은 곳에 갈 때 힘이 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게? 이쪽 저쪽 두 가지를 이렇게 어떤 성향이냐고 물어보면 한 가지를 점 찍어야 되는데, 나는 조용하고 말이 없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람 중에도 떠버리들이 많아요. 얼마나 주관적인 성격이 많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사할 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상당히 그 성향을 읽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바라는 것을,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었으면 하는 것을, 있어야 할 것, 이런 것에 우리가 이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수 있습니다. 면접자를 대면해 가지고는 더 그래요. 이게 이제 바뀌어요. 전화 하나만 받는 것도 자식한테 딱 전화하는 거하고, 엄마한테 전화할 때하고, 아빠한테 전화할 때하고, 또는 자기 애인한테 전화할 때하고, 이게 어조가 바뀌고 그 성격이 바뀝니다. 그것도 행동 양식이라고 볼 때 성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확 달라져요. 경상도 뭐랄까, 남자들도 자기 애인하고 이렇게 사귈 때는 변하지 않겠어요? 무뚝뚝하고. 경상도 남자 이를테면 뭐 B형의 무슨 직관형, 이렇게 성격이, 우리가 상당히 주관적 성격이 있고 주관적 성향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둘로 나눈다든가 서너 가지로 질문해 가지고 어떤 경향을 파악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경향, 자기 성격이나 우리가 이 수치화, 계량화시키는 걸 좋아하고 또 유형화시키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IQ를 그렇게 맹신했는데, IQ 믿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IQ는 성향을 이야기하고 성공 가능성을 예측은 하지만, 어떤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그 역시 성공하는데 한 10% 정도밖에, 어디에서 한 20% 많이 잡아야. 근데 우리는 이제 인지적 공부를 하는데 IQ가 어느 정도 작용은 하죠, 물론. 그렇지만 그것이 성공을 보장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리 많다고 해야 그 절반을 넘겠습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그걸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그냥 그 IQ 검사 나는 몇이다 하면 내 인생은 글렀다. 나는 공부는 글렀다. 나는 공부 못하니까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오히려 유형화가 그리 사람을 몰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현적 실현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성격이니까, 나는 이를테면 이런 걸 수집하는 애호가형이다.
나는 논리적으로 사변적이고 아주 이 조리가 있어서 전문가형 뭐다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냥 참고하는 건 괜찮지만 그걸 맹신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 틀에 자기를 집어넣고 다른 가능성을 배제해버림으로써 자기가 자기 울타리에 자기 감옥에 갇히는 셈이 되니까요. 이게 얼마나 주관적인 자기 한계 설정입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그 성격을 이를테면 상당히 바꿀 수도 있는데, 자, 성격은 우열이 없어요. 유용하기 힘들지만 성격을 고정적으로 보느냐 성장적으로 보느냐, 우리가 노력하면 나를 바꿀 수 있다 하는 사람과 노력해도 나는 안 돼 하는 사람은 인생이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이 성격도 역시 고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타고난 기질과 성질, 유전적 환경 있죠, 분명히. 그러나 그 유전적 환경, 유전과 환경을 어릴 때 조성해주는 부모를 벗어나서 자기 인생을 얼마나 오래 향유합니까? 그때도 어느 정도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성격이란 이제 개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측면이 있지만, 습관에서 나오는 성격은 적어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잘하죠. 이런 건 되게 이제 가부장적 문화가 지속된 이 누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그런 가부장적 문화에서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보고, 또는 학교에서 교사들을 보고, 사회에서 상사들을 보고, 대부분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 남자들이 그 정서를 표출하는 방식을 보고 배운 거잖아요. 그건 어찌 보면 후천적으로 습득했기 때문에, 습관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노력해서 바꿀 수도 있다고요. 아주 긴급한 특히 상황에서는. 또 이런 그 리더십이 요구되는, 그런 욱하는 게 아니라 이 섬기는 리더십, 또는 소통적 리더십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밖에 살아남잖아요. 언제까지 19세기, 21세기 그런 리더십에 의존해서 그런 성격으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성격은 이 70억 인구 중에 유일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 16가지네, 또 4가지네, 무슨 또 타로점을 보내, 무슨 철학관 가가지고, 그것 규정할 수 없습니다. 주역에 나오는 이야기나 철학관에서 하는 이야기나 타로점 저도 이렇게 쭉 했어서 읽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성격,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겁니다. 이연령, 비연령, 그런 해석 믿고 자기 인생을 그 틀에다가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성격이 어때서? 내성적인 성격 그대로 괜찮습니다. 외향적인 성격 그것도 그대로 괜찮습니다. 직관적이든 감각적이든 정서적이든 때로는 논리적이든 한국식이든 미국식이든 잘 적응해서 자기 성격을 잘 살려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나를 살리면, 그리고 나를 살려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이바지하면 그 성격이 최고입니다. 오늘은 내가 갖고 있는 성격, 내 성격이 어때서 괜찮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격 괜찮아요. 그 성격 잘 살려서 자기 인생과 남의 인생을 멋지게 성형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멋지게 성형해서 오색찬란한 이보란처럼, 장미처럼, 백합처럼 피어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